그 아이 이마에 초승달 점이 있었어. 수연과 똑같이.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10살이에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생긴 아이예요. 아저씨, 이건 바다의 꿈이에요. 제 머릿속에 있던 세상을 그렸어요. 딸이라고요? 당신은 CEO예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야. 기술의 정점에 선 남자. 그러나 잊고 있었던 진짜 삶. 한 아이의 이마에 남겨진 운명의 표식, 초승달점. 이 이야기는 가족, 용서, 그리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한 남자의 여정이다. 민석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60층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서 손에 든 위스키 잔에 입을 대었어요. 강남의 반짝이는 불빛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원하던 거였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이 밤 공기에 흩어졌어요. 35 나이에 이미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헬스케어 기업 바이오민드의 대표였습니다. 혁신적인 질병 진단 알고리즘으로 의료계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주에는 또 한 번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죠. 수백억 원이 그의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성공의 달콤함은 잠시뿐, 그 뒤에 찾아오는 텅 빈 감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화면 불빛이 깜빡이었어요. 스마트월에 유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회의록 검토는 끝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실무적이었어요. 민석은 테라스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놓인 디지털 슬리퍼가 자동으로 그의 발에 맞춰졌어요. 아직 하고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가 있잖아요. 지금이 자료 확인할 시간 없으면 언제 해요?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과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죠. 비즈니스, 회의, 결과, 성과.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느새 능률적인 파트너십으로 변해 있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줘.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어서. 유진의 얼굴에 미세한 불만의 주름이 잡혔어요. 그녀는 33세 나이에 국내 대형 제약회사의 임원으로 민석과는 비즈니스 행사에서 만나 3년 전 결혼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또 올랐어요. FDA 승인이 가까워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타이밍에 집중력을 잃으면 안 돼요. 민석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요즘은 주가 이야기만 하고 있네.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게 이거잖아요. 성공, 인정, 영향력.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진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밤새 코딩하며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끝없는 미팅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했죠. 그렇게 10년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었어요. 신규 보고서 하나 도착했어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떠올랐어요. 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제목을 읽었습니다. 바이오민드 AI 진단 시스템의 희귀병 오진 사례 분석.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화면을 확대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의료 취약 마을에서 그의 AI 시스템이 여러 희귀병 환자들의 진단에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보고서야? 의료 취약 지역 지원 NGO에서 보내왔어요. 우리 시스템이 특정 환경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죠. 민석의 눈썹이 구겨졌습니다. 그가 개발한 AI는 수백만 개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 99%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오진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무팀에 보내서 대응하게 해.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보고서가 언론에 나가면 FDA 승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의료 취약계층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윤리적 논란도 일으킬 수 있고요.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유진의 말에 동의하고 법적, 홍보적 대응책을 논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오래된 열정이 꿈틀거렸어요. 내가 직접 가볼게.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를? 보고서에 있는 마을. 내 시스템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유진은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농담이죠? 모레 중국 투자자들과 미팅 있고 다음 주는 뉴욕에서 컨퍼런스 발표가 있어요. CEO가 시골 마을에 현장 조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민석은 책상 위에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스와이프하며 일정을 확인했어요. 중국 투자자 미팅은 최 이사가 대신 할 수 있어. 뉴욕 컨퍼런스까지는 3일 남았으니까 충분히 다녀올 수 있고. 유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당신 미쳤어요? 지금이 어떤 중요한 시점인데. 민석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확신과 결단력이었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내 기술이 정말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해.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랬죠. 갑자기 결정하고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거. 수연 씨와 헤어질 때도. 민석의 몸이 굳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어요. 유진이 수연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의 첫 아내였던 수연. 민석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 그가 대학병원 의사였을 때 만났던 여자였죠. 그건 지금 상황과 관계없어. 유진은 차갑게 웃었어요. 다 관계 있어요. 당신의 패턴이니까. 뭔가에 꽂히면 주변은 안중에도 없죠. 10년 전엔 애 아유료 기술에 꽂혀서 수연 씨를 내팽개쳤고 지금은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수연과의 마지막 다툼, 그녀가 울면서 문을 닫고 나갔던 날, 그리고 그 뒤로 자신이 기술 개발에 더욱 광적으로 빠져들었던 시간들. 그만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가고 싶으면 가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민석은 몇 분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연의 이름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이혼 후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에 대한 모든 기억을 묻어두려 했죠. 일에 몰두하고 성공을 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가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와서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집어들고 NGO 보고서에 나온 마을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강원도 산간의 작은 유기농 공동체 마을이었습니다. 내일 첫 비행기로 가야겠군. 민석은 침실로 향하며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확신과 결단력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깜빡였어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초승달 모양의 점과 그 비밀을.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의 렌터카가 흙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어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온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해밀 유기농 마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도시의 매연과 사무실의 건조한 공기에 익숙해진 민석의 코끝이 간지러웠습니다. 흙과 풀, 아침 이슬이 섞인 향기, 오래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여기가 그 마을인가? NGO 보고서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민석의 애아 진단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곳이죠. 마을 입구에 낡은 표지판이 그를 반겼어요. 자연과 함께 사는 해밀 마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민석은 마을 중심을 향해 걸었어요. 흙길이 그의 고급 구두를 더럽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마을 광장에는 작은 장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10여 개의 작은 부스에서 농부들이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 수제 식품들을 팔고 있었어요. 민석은 천천히 부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싱싱한 채소 사세요. 농약 하나 없이 키운 유기농 채소예요. 손수 만든 효소예요. 소화에 좋답니다. 다정한 호객 소리가 민석의 귀를 간지럽혔어요. 도시의 메마른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이곳의 분위기에 어색함을 느꼈어요. 마지막 부스 앞에서 민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손으로 팻말을 꾸미고 있는 소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팻말 위에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마법 상자. 예쁜 글씨체로 쓰여진 문구 아래에는 작고 귀여운 채소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민석은 발걸음을 옮겨 부스 앞에 섰습니다. 무슨 상자를 파는 거니?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반짝이는 눈동자가 민석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빨간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 가득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은이의 마법 상자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채소 상자예요. 상자마다 다른 그림이 있어서 마법처럼 특별하답니다. 민석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소녀의 밝은 에너지가 전염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스 위에는 다양한 크기의 나무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각 상자마다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놀랍도록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너 이 그림을 다 직접 그린 거니? 하은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채소들이 저한테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해요. 당근은 주황색 풍경을, 시금치는 초록색 숲을, 토마토는 빨간 하늘을 그리라고 해요. 민석의 미간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채소가 말한다니 귀여운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상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들은 단순한 아이 그림이 아니었어요. 색채의 조화와 구성이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었습니다. 민석은 한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푸른색 계열로 그려진 풍경화였는데 마치 전문 화가의 작품 같았습니다. 이건 얼마니? 5,000원이에요. 상자 안에는 엄마가 기른 유기농 채소가 들어있어요. 민석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은이 팻말을 정리하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녀의 모자가 살짝 뒤로 밀렸고 이마가 드러났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초승달 모양의 검은 점.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이 되감기되듯 과거의 기억이 민석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의 웃는 얼굴, 그녀의 이마에 있던 바로 그 모양의 점. 민석의 손에서 지폐가 떨어졌어요. 얼어붙은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석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특별한 모양의 점은 분명 수연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네, 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요? 농장에 계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 장터에 나왔어요. 엄마는 채소 심느라 바쁘거든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주워 하은에게 건넸어요. 10,000원짜리였지만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 상자 하나 살게. 하은은 반짝이는 눈으로 웃으며 상자를 포장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자는 바다의 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민석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이 엉켜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하은아, 오늘 장터 끝나면 어디로 가니? 하은은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집으로 가요. 해밀 농장이에요. 마을 끝에 있는 초록색 지붕집이에요. 민석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서둘러 장터를 벗어났어요. 구석에 숨어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은 계속해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하은이가 장터를 떠날 때 몰래 따라가 보기로. 오후 늦게 하은이 남은 상자들을 손수레에 싣고 마을 끝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랐어요. 흙길이 끝나고 작은 오솔길이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흥얼거리며 천천히 걸었어요. 마침내 작은 농장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지붕의 아담한 집과 넓은 밭, 작은 온실이 있었어요. 하은이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 동안 민석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집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멈췄어요. 수연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민석은 즉시 알아봤어요. 그녀의 긴 머리는 짧아졌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분명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일로 더러워진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하은아, 오늘 장터는 어땠어? 수연의 목소리가 공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민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목소리는 지난 10년간 그의 꿈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오늘 상자 5개나 팔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 이마를 보더니 엄청 놀라는 거예요. 민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옆문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삽을 들고 있었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드디어 돌아왔네. 오늘 수확한 당근이 정말 예쁘더라. 내일 같이 보자. 그 남자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석은 그가 진호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연의 남편이자 하은의 아버지? 민석의 마음속에 질투와 혼란, 의문이 뒤섞였어요. 10년 전 그들이 헤어진 후 수연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하은은 누구의 아이일까? 그리고 그 초승달 모양의 점은? 민석은 너무 많은 생각이 어지러웠습니다.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그가 나타나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만났어요.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석. 수연의 입술에서 그의 이름이 떨어졌어요. 하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알아요? 진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하은아, 먼저 들어가서 손 씻고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 하은은 의문을 품은 표정이었지만 순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호는 민석과 수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석은 입을 열려 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눈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을의 작은 민박집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민석은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만남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그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연과의 재회, 그리고 하은, 그 특별한 초승달점을 가진 소녀. 민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수연을 마주한 순간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진호가 상황을 정리했죠. 먼저 들어가요. 저녁 식사 준비할 시간이에요. 수연은 아무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석은 허탈한 마음으로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룻밤 내내 잠을 설쳤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는 마을 유일의 작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곳이었어요. 혹시 DNA 검사 키트 같은 것이 있을까요? 민석이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약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선 그런 첨단 물건은 취급 안 해요. 서울에서나 구할 수 있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의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바깥으로 나온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연의 농장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농장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넓은 밭에서는 다양한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밭 사이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민석은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은은 채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열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때때로 멈춰서서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번졌어요. 아저씨, 어제 제 상자 사셨던 분이죠? 또 오셨네요. 민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말이야. 혹시 더 볼 수 있을까? 하은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방에 더 많은 그림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때 밭 건너편에서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호미를 들고 있었고 민석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은아, 집에 들어가서 숙제 좀 해줄래?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은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네, 엄마. 아저씨, 다음에 또 와요. 하은이 집으로 들어가자 수연과 민석만이 남았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호미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우는 마을 협동조합에 갔어요. 잠시 후면 돌아올 거예요. 그녀가 앞장서서 농장 한쪽에 있는 작은 정자로 향했어요.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따랐습니다. 정자에 앉자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하은이 몇 살이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9살이에요.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지 10년.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아이의 이마에 있는 점.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 점 때문에. 수연아, 제발 나한테 말해줘. 하은이는 수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뭘 바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 와서 뭘 알고 싶은 거죠? 민석도 일어나 수연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알 권리가 있어. 권리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은 그 권리를 10년 전에 포기했어요. 당신의 기술, 당신의 성공이 더 중요했잖아요. 민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말은 예리한 칼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떠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는 정자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수연의 웃음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어요.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이미 결정했어요. A 의료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큰 회사를 세우겠다고. 그 꿈에 내가 끼어들 틈은 없었어요. 민석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다툼. 그가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수연이 묻지도 않고 그저 짐을 싸는 그를 바라보던 눈빛. 그때 말해줬어야 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랬다면 당신은 의무감 때문에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멀리 있었겠죠.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꿈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민석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슬픔만이 깃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곳으로 온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 소개로 이 마을에 왔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죠. 하은이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진우는 마을 친환경 농법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나와 하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수연의 목소리에 따스함이 스며들었어요. 민석은 멀리 보이는 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수연과 하은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 감사해야 했지만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하은이는 내 딸이 맞나요? 민석이 마침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무슨 답을 원해요?
그때 농장 입구에서 진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뭔가를 들고 오고 있었어요. 수연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야 해요. 부탁이니 우리.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요. 수연이 정자를 떠나려 했어요. 민석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내일 다시 올게. 더 얘기하고 싶어. 수연은 대답 없이 팔을 빼고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어요. 그날 오후 민석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DNA 검사 방법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은 검사에 필요한 하은의 DNA 샘플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은이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상자를 팔고 있었어요. 그는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렸니? 하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오늘은 노란 꿈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보실래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자랑스럽게 상자를 보여주었어요. 그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민석은 하은의 예술적 재능이 놀라웠어요. 이거 정말 예쁘다. 이번에도 하나 살게. 하은이 기뻐하며 상자를 포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보며 기회를 잡았어요. 머리카락이 떨어졌네. 내가 치워줄게. 그는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집어 손수건에 조심스럽게 싸넣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은 수집한 샘플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민석은 마을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친환경 농법 연구소를 찾아갔어요. 진호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소 소장인 김 박사가 민석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바이오민드의 CEO가 우리 작은 연구소를 방문하다니 영광입니다. 민석은 놀랐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김 박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 AI 분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민석 씨의 기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석은 진호의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는 토양 미생물을 분석해 최적의 농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양 미생물 군집의 패턴을 분석하는데 AI 기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진호 씨가 그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죠. 민석의 눈이 빛났어요. 그의 AI 기술이 의료 외에도 이런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연구소 문이 열리고 진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민석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이틀 후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결과를 확인한 순간 민석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하은은 분명 그의 친딸이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마을 카페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받은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수연에게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은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왔어요. 10살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존재도 모른 채 자란 딸. 민석은 그 세월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무슨 말로 하은에게 자신이 아버지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카페 밖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요란하게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를 알아봤거든요. 유진이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유진은 말을 끊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이요. 그리고 비서가 당신 여행 일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직접 온 걸 보면 유진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사가 위기예요. 메디테크사에서 우리 AI 진단 알고리즘 핵심 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메디테크는 미국의 거대 의료기술 기업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법적 분쟁은 바이오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었어요. 자세히 말해봐.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그래요. 차에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유진의 차에 올랐어요. 유진이 태블릿을 꺼내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법적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메디테크는 우리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이 그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요. 특히 희귀병 진단 부분에서요. 민석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알고리즘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야.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5년 전에 유사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미국에서 이미 등록했대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민석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FDA 승인은 어떻게 됐지? 유진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소송 소식이 퍼지면서 심사가 연기됐어요.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간 쏟아부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수연의 농장이 보였어요. 지금은 갈 수 없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CEO예요. 회사가 무너지려는데.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중요한 일이야. 유진은 민석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혹시 그 여자 때문인가요? 당신 전처?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유진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비서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찾아간 농장의 주인이 민석 씨의 전처라는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작은 마을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나 봅니다. 민석은 말을 고르려 했지만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 씨, 빨리 와주세요. 진호가.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마을 진료소에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민석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대답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봐야 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유진이 팔을 잡았어요. 민석 씨,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죠? 민석은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내 딸이야.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딸이요? 하지만 민석은 이미 차에서 내려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진료소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민석이 도착했을 때 수연이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하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석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수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오전에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열과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의사 선생님은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아빠는 강한 사람이잖아.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연이 급히 다가갔어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증상으로 봐서는 희귀 감염증처럼 보이는데 여기 장비로는 진단이 어렵네요.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환자 좀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진호의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그의 의학 지식이 되살아났습니다. 맥박, 혈압, 체온, 그리고 증상들. 그는 머릿속에서 가능한 진단을 떠올렸어요. 토양에서 작업할 때 특별히 만진 것이 있나요? 민석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진호는 최근에 새로운 유기농 비료를 실험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토양 미생물을 활용한. 민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복잡한 수식과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민석은 대답 없이 계속 작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토양맥의 희귀 감염증인 것 같아요. 제 애의 아이 진단 시스템으로 분석해봤어요. 의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확실합니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9.7% 확률이에요. 이런 경우 항생제 조합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태블릿 화면을 자세히 살펴본 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바이오민드 AR 시스템이군요. 당신이 그 유명한 민석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약이 중요해요. 의사는 서둘러 처방을 시작했어요. 수연은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대기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유진이 진료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보자 걸음을 멈췄어요.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수연 씨군요. 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방황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민석은 불편하게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유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이런 시설에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 그녀의 말투에는 도시인의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기는 작지만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민석 씨의 도움이 필요한 거겠죠? 첨단 기술 없이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불가능한 곳에서. 민석이 급히 나섰어요. 유진, 그만해. 그때 진료실 한쪽에 있던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조용히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아주머니, 화내지 마세요. 제가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하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은의 이마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유진의 시선이 민석에게 향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었는지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하은이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그녀가 그린 그림은 놀랍게도 복잡한 패턴의 네트워크였습니다. 마치 뉴런이 연결된 것 같은 형태였어요. 민석은 그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의 시각화와 거의 똑같았어요. 하은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하은아, 이건 어떻게 그린 거야?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은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몰라요. 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항상 있어요. 색깔과 선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새 어른의 시선이 하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어요. 하은은 단순히 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였어요. 어쩌면 그의 과학적 직관과 수연의 예술적 감각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 그리고 그 특별한 능력이 지금 유진, 수연, 그리고 민석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 진료소의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민석은 진호의 병상 옆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건너편 의자에 앉아 깜빡 졸다가 번쩍 눈을 떴어요. 변화가 있나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열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그녀는 잠시 진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뜨거웠던 피부가 조금 식어 있었어요. 하은이는요? 새 그림 그렸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대기실에서 재워주기로 했어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오늘 정말 긴 하루였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잠시 마을 숙소로 돌아갔지만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병실에는 민석과 수연, 그리고 잠든 진호만이 남았습니다. 놀랍네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AI가 실제로 사람을 구했다니. 민석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원래 내가 꿈꿨던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 수연의 눈이 민석을 향했어요. 그런데 왜 떠났나요? 당신은 이미 좋은 의사였는데. 민석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로 일하던 시절 희귀병으로 목숨을 잃어가던 어린 환자. 진단을 내리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무력감. 한계가 있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구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 정확하고 더 빠른 진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수연은 민석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술을 선택했고, 저는 말끝을 흐렸지만 민석은 그녀가 하려던 말을 알았어요. 당신은 기술을 선택했고 나는 버려졌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진호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물. 진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수연이 재빨리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진호의 머리를 받쳐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왔어요. 어떻게 느껴? 어떻게 느껴?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살 것 같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토양맥의 희귀 감염증이었어요. 새로운 유기농 비료에서 실험하던 특수 미생물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진호의 눈이 민석에게 고정되었어요. 당신이 진단한 건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감사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질투. 고맙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민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금 당장 나를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민석은 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나갔다 올게요. 유진이 급한 일이 있나 봐요. 수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민석은 주차장에 세워진 유진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운전석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석이 조수석에 앉으며 물었어요. 유진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요? 화면에는 복잡한 문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신약 부작용 보고서?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회사가 메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신약이에요. 당신의 AI 기술을 활용한 약물이죠.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AI를 활용한 약물이라고? 난 그런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어. 유진의 입가에 쓴 웃음이 맺혔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당신이 출장 중일 때였죠. 메디테크가 특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우리 기술을 그들의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조건이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문서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 신약은 희귀 질환 치료제였지만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비즈니스예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문제는 이익과 손실의 균형이죠. 민석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민석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당신이 메디테크와 이런 일을 꾸민 거야? 특허 소송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유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민석은 그녀의 반응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유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거였어. 이익을 위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구가 아니라고. 유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민석 씨. 좋은 기술이 있으면 돈이 되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상주의자로 살 건가요? 민석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유진과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해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로 돌아갈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계약을 파기하고 내 기술이 이런 식으로 오용되는 걸 막을 거야.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는 망해요. 당신이 그토록 키워온 바이오민드가요.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려고 했어요. 민석이 봉투를 열자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예상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난 순간부터요.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사업적인 것이었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었고요. 민석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펜을 집어 서명했어요. 내 집은 60%를 정리해서 재단을 설립할 거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미쳤어요? 그건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유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서울로 돌아갈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민석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유진, 조심해서 가. 길이 어두워. 유진은 마지막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민석을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민석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진호와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료소로 돌아온 민석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진호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하은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자신의 그림을 진호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돌아왔어요. 하은이 반갑게 외쳤어요.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잘 잤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아빠가 깨어나서 더 기뻐요. 진호는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는 민석을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민석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뜨더니 아빠가 깨어났다고 말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정말로 진호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민석은 놀란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특별했어요. 어쩌면 그의 딸은 단순히 예술적 재능만 가진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유진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민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지듯 떨어졌어요. 수연이 놀라 그를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진이 사고가 났대요.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민석의 팔을 잡아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진호, 이따 다시 올게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여기는 괜찮으니까. 민석이 일어서려는 순간 하은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민석은 하은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은의 이마에 있는 초승달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점은 마치 수연과 그를 연결하는 운명의 표식 같았어요. 민석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도로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이 슬픈 밤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민석은 병원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병실은 조용했어요. 사고 후 한 달,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화가 없네요. 의사들은 유진이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어요. 심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민석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그날 밤 유진에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녀를 혼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병실을 나와 병원 로비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바이오민대의 지분 60%를 의료평등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서명을 마치자 어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수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민석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방금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수연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하은이가 아저씨 보고 싶대요. 민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는 서울과 마을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 정리, 유진의 병간호, 그리고 틈틈이 찾아가는 수연의 농장. 그 와중에도 하은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내일 갈게요. 진호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됐죠. 수연이 대답했어요. 사실 진호가 당신과 얘기하고 싶대요. 민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진호와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어요. 하은이 민석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진호는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뵐게요. 다음 날 민석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봄빛이 완연한 농장은 더욱 생기가 넘쳤어요. 수연과 진호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하은은 나무 아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하은이 민석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새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하은을 안아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은의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빛 같았어요. 새 그림 그렸어? 새 그림 그렸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하은이 활짝 웃으며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네, 이건 아저씨를 위한 그림이에요. 그림은 놀랍게도 하은, 수연, 진호, 그리고 민석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림 속에서 하은은 민석과 수연 사이에 서 있었고 진호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그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수연과 진호가 다가왔어요. 진호는 여전히 조금 창백했지만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랑 잠깐 저쪽에 가 있을래? 수연이 말했어요. 아빠랑 민석 아저씨가 얘기할 게 있으시대.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연과 함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석과 진호만이 농장 가장자리에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남자는 나란히 서서 넓은 밭을 바라보았어요.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요.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은 진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서려 있었어요. 하은이가 민석 씨 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진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10년 동안 내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진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진호 씨가 하은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에요. 제가 그걸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진호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그는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하은이를 데려가지 않을 건가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일 거예요. 하은에게는 안정된 가정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수연, 그리고 목이 메었어요. 민석은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포기한다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진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어깨가 조금 풀어졌어요. 사실 다른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농장 옆에 작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지으세요. 하은이의 삶에 함께할 수 있게요.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질 듯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수연도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진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수연과 하은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진호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석은 하은에게 조그만 상자를 건넸어요. 하은아, 이건 특별한 선물이야. 하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특별한 그림 도구야. 내 그림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려주고 싶어서. 민석은 태블릿을 켜고 특별한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은의 그림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와, 신기해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은이의 그림은 매우 특별해. 이건 내 재능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수연이 다가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은의 재능을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민석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단지 따스함과 이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민석은 마을 숙소로 돌아가기 전 하은을 재웠습니다. 처음으로 아빠의 역할을 해본 느낌이었어요. 아저씨, 이제 여기 살 거예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어요. 그럴 것 같아. 괜찮겠니? 하은이 활짝 웃었습니다. 네, 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민석은 하은의 이마에 있는 초승달점을 바라보았어요.
그 점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초승달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치료를 보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의료평등 재단의 첫 번째 과제는 그의 AI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동시에 진호의 친환경 농법 연구와 자신의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했어요. 하이테크와 자연의 조화, 그것이 민석이 꿈꾸는 새로운 균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민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은과 수연,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서 찾은 새로운 가족,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민석 씨, 진호가 땅 보러 가자고 해요. 집 지을 곳요. 민석의 가슴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지금 갈게요. 그는 노트북을 접고 외투를 걸쳤어요. 바깥은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초승달점의 비밀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되었어요. 민석은 마을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순간들의 합이었습니다. 초승달처럼 인생도 끊임없이 차오르고 변화하는 것. 민석은 이제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출발선에 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